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 측이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뇌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렸는데 오늘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YTN 법조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쟁점은 뭔지 함께 취재해온 강희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오늘 오후 2시면 뒤로 보이는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됩니다. 네. 선고를 앞둔 대법원 주변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아직 4시간 반 정도 남은 만큼 아직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고요. 잠시 뒤 선고를 앞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2천여 명 정도를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출근할 때 보니까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재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네. 시민들도 법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방청권을 사전에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제 대법원에서 방청권 응모 행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88석을 두고 81명의 시민들이 방청권을 따냈습니다. 이분들은 1시부터 들어가서 직접 재판을 보실 수 있고요. 또 TV 생중계로도 진행이 되는데 1심에선 허용됐고 2심에선 허용이 안 됐는데 대법원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생중계를 허용할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그만큼 많이 쏠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상고심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새 피고인 다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저희가 따로 대법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새 피고인 모두 변호인 등을 통해서 출석 의사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부터 항의성 차원으로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강 기자, 항소심 재판까지는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3사람이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룬 동안에도 보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뇌물액이 14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형량도 1년 정도 늘어났고 벌금 액수도 20억 원 늘어서 200억 원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2심은 징역 20년 그대로고 마찬가지로 벌금이 200억 원 늘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뇌물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벌금 액수 역시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차이가 컸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석방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 부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이라고 인정된 부분이 이 부회장에게는 아닌 게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떤 부분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던 게 2심에선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와도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요. 크게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넨 말 3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마 선수이던 정유라 씨에게 삼성 측에서 지원한 말 관련 비용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말 3필 값 그 자체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소유권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 측에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하고 말 3필 값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정유라 씨가 타던 말 관련 비용 말고도 이제 하급심에서 또다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뇌물 부분의 판단이 있는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이죠? 네,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뇌물이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뇌물로 판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뇌물로 인정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끼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3자 뇌물수수죄라는 걸 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3자 뇌물죄에서는 수수 그리고 공여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측으로 또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라는 게 인정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고 그 대가로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그 사실이 인정이 돼서 뇌물로 판단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에서는 승계 작업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뇌물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네, 이렇게 쟁점이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YTN은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를 전원합의체의 선고 전 과정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